안녕하세요, 임성원입니다. 법 없이 사는 세상, 최고의 선택 시간입니다. 김종민 씨는 또 오늘 나온 이유가 이제 신지 씨가 이렇게 다쳐서 그런 이유도 있지만 또 하나 제가 알기에 이유가 있는데 그 뭐 알고 봤더니 앞에 계신 분 때문에 나왔다면서요? 유경미 아나운서 때문에? 그래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우리 유경미 아나운서는 지금 이제 김종민 씨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알기에 성악가 출신이죠. 네. 성악가 출신이니까 노래도 기가 막히게 잘하실 텐데 만약에 김종민 씨하고 듀엣을 한다면 그럴 의향은? 종민 씨만 좋다면 저의 영광이죠. 제가 만약에 듀엣으로 같이 개그를 하자고 하시면 그러면? 그 의향은 있으십니까? 없대. 네, 죄송합니다. 오늘도 날씨 참 좋다. 혼자만의 자유로운 생활을 즐기며 사는 노출해. 막힌 곳 하나 없이 앞이 환히 내다보이는 이 집은 그녀에게 최상의 안식처였는데 이건 왜 벌써 다 줬네? 출애의 집 바로 맞은편에 새로운 건물이 지어졌고 피곤해. 자기 많이 좋네. 안녕하세요. 새로 이사온 구경하느라 갑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릴게요. 이웃끼리 사이좋게 지내요. 근데 몸매가 되게 좋아요. 이렇게 출애와 경아는 정말 가까운 이웃 사촌이 되었다. 너무 이뻐. 이렇게 이쁠 수가 있는 거야? 이 사람이야, 천사야. 오늘도 출애는 평소처럼 편한 옷차림으로 외출 준비를 했는데 안녕하세요. 와, 아니 뭐 어디 좋은 데 가시나 봐요? 예, 그럼. 참. 근데 이거 춤을 추면 안 되시더라. 춤을 그냥 이런 게 춤이거든요. 가세요 그럼. 맞은편 집에 사는 경환이 자신의 행동을 목격했다는 사실을 안 출애는 아연 실색을 하게 됐다. 지금 아무도 없겠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경환 때문에 자신의 집에서조차 창문을 닫고 답답한 생활을 하던 출애는 경환이 외출한 틈을 타서 한껏 자유를 만끽하고 있었는데 뒤집어요. 그러다가 타겠어요. 당신 변태예요? 왜 자꾸 남의 집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아니 베란다에 빨래 놀러 왔다가 그걸 누가 뭐 일부러 보고 싶어서 봤어요? 사람이 정말 가리세요! 내가 왜 가려요? 가리려면 당신이 가려요. 자신의 모든 행동이 경환에게 목격되자
출애는 경환에게 창을 가리라고 요구했지만 거부를 당하고 말았다. 출애는 남자친구를 집으로 초대해서 한껏 분위기를 잡고 있었는데 그때 경환 때문에 자신의 사생활이 전혀 보호되지 못하자 출애는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되었다. 결국 도대체 당신 남의 집 왜 들여다보는 거야? 아니, 일부러 본 것도 아니고 그냥 보이는데 그걸 나보고 어떡하라고요? 남의 집이 훤히 보이면 차은막을 달아야지. 그건 보이는 쪽에 달아야지. 그걸 왜 내가 달아요? 당신이 오기 전까진 전혀 그런 일이 없었어. 그러니까 당신이 차은막 달아. 난 불편한 거 하나도 없으니까 불편하면 당신이 달아. 혼자만의 자유로운 생활을 하고 있는 여자. 맞은편에 건물이 지어지면서 한 남자가 이사를 왔다. 그런데 여자의 집 내부가 환하게 들여다 보였고 이에 여자는 남자에게 차양막 설치를 요구했는데 이 경우 차양막을 설치할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1. 남자 2. 여자. 우리 저 백성들 가운데 혹시 비슷한 경우 뭐 그렇게 앞에 사는 사람들 때문에 피해 본 적은 없어요? 있죠. 바로 한 1m 폭도 안 돼요. 예. 근데 우리 집이 그 샤워실 목욕탕이고 그 집은 안방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리 창문이 목욕탕은 요만한데 네. 그 집 안방 이만하잖아요. 크죠? 예. 그 모르고 여름에 네. 보통 이렇게 문 열어놓고 샤워하지 문 닫고 샤워 안 하잖아요. 네. 또 몸매가 괜찮은 여자일수록 뭐 그런 거 별로 두려워하지도 않고. 진짜 그래서 뭐 막 이렇게 씻고 있는데 갑자기 앞에 딱 사람이 이렇게 있는 게 보였어요. 예, 예. 그래서 너무 놀라갖고. 그 결론은 어떻게 됐어요 그때 그래서? 그 집이 가렸죠. 제가 세게 나오니까. 네. 남자가 잘못입니다. 남자가 잘못입니다. 남자 잘못이야. 이거는 네. 걸렸기 때문에 잘못한 거예요. 걸리지 않았어요. 걸려서 잘못했다고? 걸리면 무죄? 아니, 걸리면 유죄? 안 걸리면 무죄라고 했어요. 정민 씨처럼 네. 그냥 만원경 가지고 안방에서 몰래 숨어서 봐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게 봐야죠. 그럼 김영민 씨는 오히려 남자 쪽에 잘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걸렸기 때문에 차양막을 해야 된다. 차양막은 여자가 해야죠. 죄는 남자한테 있지만 네. 여자가 해야 됩니다. 왜냐면 자기가 보여주기 싫으니까.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네. 금보라 씨가 네. 너무 바쁜 스케줄을 쉬시려고 네. 멀리 해외 누드비치에 가신 거예요. 아하. 그래서 여유롭게 아무도 모르니까 네네. 이렇게 나 누드비치 갔던 거 어떻게 알아? 여유롭게 태닝을 즐기시고 계신데 정말 어이없게 김영철 씨가 거기 계신 거예요. 그것도 침을 흘리시면서. 그럴 경우에 네. 금보라 씨가 만약에 아까 그 여자분처럼 예. 정말 싫으시면 예. 금보라 씨가 옷을 입고 가려야지 아하. 김영철 씨의 눈을 때릴 순 없잖아요. 아니야, 난 안 때려. 봐주는 거 좋아해요. 예를 들어볼게요. 네. 저 유경미 아나운서하고 네. 김영철 씨하고 같은 반 친구인데 네. 시험을 딱 봤어요. 네. 시험. 누가 공부를 잘했겠어요? 둘 중에서. 당연히 저 아니에요? 유경미. 네, 유경미. 그러니까 김영철 씨가 네. 시끌시끌 컨닝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랬을 적에 내가 보여주기 싫으면 컨닝하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갖고 가리잖아요. 안 안 봐. 보여. 네. 보여주기 싫은 사람이 가리면 되는 거예요. 아. 네? 가리면 되지. 자꾸 본다고 해서 네. 너 눈 없애버려. 눈 막아버려. 이럴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레이디 퍼스트라고. 레이디 퍼스트. 레이디 여자. 퍼스트 먼저. 여자 먼저. 이렇게 딱 해야 되는 거예요. 남자가 차양막을 해야 된다. 이유는요? 이거는 엄연한 프라이버시
것이 치매라고 생각하고요. 예, 예. 그 남자가 한 번만 그랬다면 용서를 해줄 수도 있는데 아하. 계속 의도가 섞여 있었던 것 같아요. 몇 번이나 네. 그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네. 당연히 남자 쪽이 잘못한 경우기 때문에 아니 근데 예. 사실 여자도 잘못 있는 거 아니에요? 여자도 너무 이기적이에요. 자기가 알아서 그럼 다 처리해야 되죠. 그 집에서 썬텐하고 그게 말이 됩니까? 말이 되지. 왜 집에 썬텐하는 게 말이 돼? 그래 말이 된다고 써요. 아니 보통 썬텐을 하러 가면 해수욕장이나 수영장 같은 데서 야외에서 하잖아요. 아니에요. 집에 베란다에서 그래서 아니에요. 집에서 썬텐을 다 하세요 그러면. 힌트진의 선택은요. 남자 쪽에서 처한다가 24.9%고 여자가 75.1%였습니다. 다시 보내. 선택! 가만있자. 남자 쪽에서 처한다는 금보라 씨하고 유명한 아나운서 두 분이고 김종민 씨 여자 맞죠? 아까 2번 들으신 바꿨어요? 남자가 쳐야 됩니다. 자, 솔로몬의 선택! 야 남자가 쳐야 돼요. 세 분의 의견. 김종민 씨 끝에 가서 잘 바꾸셨네. 우리 그 민법과 건축법 시행령에는 그 이웃과의 경계로부터 2m 거리 내에 그 이웃 주택의 내부를 관망할 수 있는 어떤 그 창문이나 마루 같은 것을 설치할 때는 적당한 차면 시설을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남자 쪽에서 그 이웃 주택의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는 어떤 창이나 베란다를 설치할 경우에는 적당한 차면 시설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기존의 주택이 둘 다 있을 경우에 서로 상호 마찬가지라면은 양쪽 다 그런 차면 시설을 할 의무가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 판결에서는 그 2m 이상 거리도 차면 시설을 하도록 그렇게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고등법원 판결 중에 보게 되면은 종합병원의 입원실과 연립주택 창문이 3m 거리를 두고 서로 이제 마주보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제 법원에서는 그 병원에서 이제 차면 시설을 해야 된다 이렇게 판결하면서 이유로서 첫 번째는 병원이 나중에 지어졌다고 하는 것을 강조를 했고요. 두 번째는 병원에서 그런 걸 한다고 하더라도 병원에는 지장이 없는 반면에 그런 걸 안 하는 경우에 인근 주민한테는 굉장히 정신적으로 고통이 따른다 하는 그런 이유로 그 어떤 거리하고 관계없이 그런 경우는 일반적으로 차민시설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판시를 한 바 있습니다. 네. 의도적으로 그 집을 엿보려고 만영경으로 보면요. 만영경? 만원경. 네, 마음을 보면. 네, 만원경으로 보면요. 네. 만원경으로 보면 죄가 돼요? 그게 못된 짓은 못된 짓인데 네네. 처벌할 마땅한 규정은 없는 것 같아요. 우와.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면은 동네에 소문을 냅니다. 맷돌집 아저씨가 밤마다 보더라. 솔로몬의 선택. 민법상 경계로부터 2m 이내에 이웃 주택의 내부를 관망할 수 있는 창이나 마루를 설치하는 경우 차면 시설을 해야 하므로 나중에 건물을 지은 남자 측에게 처양막을 설치할 책임이 있다. 결혼을 앞둔 연인 쌓인 김하나와 신준호. 그들은 각각 홀로 계신 어머님을 모시고 상견례자리를 갖게 되는데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으니 솔직히 보고 배운 건 없겠네. 뭐 피차 일반이지요. 제 딸이라서가 아니라 얘가 얼굴이 빠지길 하나 공부가 빠지길 하나 대개 아드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디 홀어미 밑에서 자란 티가 나나요. 그래도 따님이 명민하네요. 그 조건에 얼굴 하나 반반한 거 믿고 우리 아들 같은 킹카를 얻었으니. 처음부터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는 양가 어머님 때문에 두 사람은 긴장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 엄마 좀 까탈스럽긴 하지만 나쁜 분 아니야. 같이 살면서 정 붙이면 괜찮아질 거야. 알았어. 모시지 뭐. 그나저나 우리 엄마는 어떡하지? 나 시집 가고 나면 우리 엄마도 혼자 되시는데. 그렇네. 두 분을 한 집에 모실 수도 없고. 자기야, 우리 엄마도 같이 살면 안 될까? 난 싫다. 이 나이에 사위 눈치 보면서 살기 싫어. 엄마 혼자 어떻게 가게 하려고.
힘들어서 안 돼. 나 아직 팔팔하다. 너 시집 보내고 나면 큰 짐 하나 더는 거니까 나야 뭐 홀가분하고 좋지. 미안해. 넌 아무 걱정 말고 가서 잘 살기만 하면 돼. 자네, 내 솔직히 탐탁진 않네만. 우리 딸 마음고생 안 시킬 거라고 믿고 보내는 거네. 예. 가자. 하나는 시집가면 혼자 남게 될 친정엄마가 걱정스러웠고 친정엄마는 홀 시어머니 밑으로 시집가는 딸이 걱정스러웠는데 너 내가 누누이 말했지? 내 속옷은 세탁기에 돌리지 말고 삶아서 손빨래 하라고! 어머니, 요즘 세탁기는 삶아 빠는 게... 얘가 어디서 많이 됐구야? 너희 친정집에선 그렇게 가리키디? 빼어먹은 것 같으니라고. 다시 빨게요. 같이 모시고 살게 된 시어머니는 생각보다 까다로웠고 하나는 매운 시집살이에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엄마. 왔어. 어디 아파? 많이 아파, 엄마? 아니야. 원래 나이 들면 여기저기 다 쑤시고 하잖니. 아휴, 시원하다. 엄마, 요즘 힘들지? 내가 모시고 살아야 하는데. 그런 소리 말고 네 몸이나 챙겨. 얼굴이 그냥 까칠하네. 자, 많이 먹어. 너 좋아하는 갈비찜 했다. 네, 어머님. 넌 시엠이 굶어 죽일 작정이냐? 예컴 들어와 저녁 안 하고 어디서 노닥거리는 거야? 지금 들어갈게요. 엄마, 나 지금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아. 밥이라도 좀 먹고 가지. 미안해. 엄마랑 밥 한 끼 제대로 못 먹네. 다음 주에 엄마 생일 때 꼭 올게. 아이고, 얘. 모처럼 친정 나들이도 편하게 못하는 딸을 보며 친정엄마는 가슴이 아팠다. 나 싫어하는 거 알면서 미역국은 왜 끓였니? 실은 오늘이... 아이고 짜네. 소태야 소태 그냥. 난 괜찮은데. 시끄러. 벌써부터 치마누라 치마폭에 폭사여가지고 그냥. 이게 미역국이냐 소금국이지? 어머니, 다시 해드릴게요. 이롭다. 고혈압이라 짜게 먹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건만. 어휴. 왜? 시엠이 빨리 죽으라고 고사라도 지내지 그러냐? 어휴. 엄마, 나 오늘 못 갈 것 같아. 그래. 할 수 없지 뭐. 나중에 시간 날 때 신서방이랑 같이 와. 정말 미안해. 엄마 생일인데 못 가서. 근데 너 무슨 일 있어? 목소리가 왜 그래? 아니야. 일은 무슨. 엄마. 매일매일의 고된 시집살이에 하나는 결국 울음을 터뜨렸고 고생하는 딸이 안쓰러운 친정엄마는 결국 자네, 이러려고 우리 하나 데려갔나? 네? 도대체 사돈이 어떻게 했기에 애가 울면서 전화를 해.
그 착하고 순에 빠진 게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사실 하나가 저희 어머니를 좀 이해하면 되는데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나? 내가 혼자서 가진 것 없이 살았어도 우리 하나만큼은 고이고이 길렀네.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그런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아서 시집살이를 시켜. 죄송합니다. 내 두고 보겠네. 다시 한번 우리의 눈에서 눈물 나게 하면 그땐 정말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한편 준호는 장모님이 회사까지 찾아와 호통을 치자 마음이 무거웠는데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고혈압과 중풍으로 쓰러진 시어머니. 어머니, 머리 감으셔야죠. 어머니, 죄송해요. 아예 머리 가죽을 홀랑 벗겨버리지 그러냐? 넌 나 죽으라고 구사진 내주니 네 소원대로 돼서 속이 시원하냐냐? 어머니. 어머니, 소변 보셔야죠. 필요 없어 이년아. 벌써 몇 달째 간병인도 안 쓰고 이러다 네가 먼저 병나겠다. 괜찮아. 내가 요즘 정신이 없어서 엄마한테 신경도 못 쓰네. 중풍으로 쓰러져 며느리 수발을 받으면서도 시어머니의 매운 시집살이는 그칠 줄 몰랐고 병수발 하며 고생하는 딸을 보자 친정엄마는 안쓰러운 마음이 쌓여만 갔다. 하나의 정성어린 간병에도 불구하고 얼마 후 시어머니는 중풍과 노환으로 세상을 떠났다. 자기야, 이제 우리 엄마 모시고 살자. 장모님 아직 건강하시고 생활 능력도 있으시잖아. 이번 시어머님 일 당하고 나니까 노인들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더 이상 엄마 혼자 고생하는 거 못 보겠어. 그렇다고 굳이 우리가 모실 필요 있어? 난 시어머니 병시발까지 다 했어. 그건 며느리든 당연한 도리지. 며느린 시어머니 수발 드는 거 당연하고 사위가 장모 모시는 건 이상하다 이거야? 솔직히 장모님 부담스럽고 불편해. 나 좋아하시지도 않잖아. 장모님 모시고 살고 싶지 않아. 정말 이럴 거야? 좋아. 그럼 헤어져. 시어머니의 병수발까지 하며 정성껏 모신 여자. 그녀는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혼자 계신 친정어머니를 부양하려 하는데 남편은 장모가 경제적 능력이 있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한다. 이 경우 남편이 장모의 부양을 거부하는 것이 이혼 사유가 될까? 1. 이혼 사유가 된다. 2. 이혼 사유가 되지 않는다. 결혼할 여자가 여자분이 우리 친정 부모님하고 같이 살자. 그게 조건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저희 시어머님 모실 자신이 있다 그러면 전 두 분을 다 같이 모시고 살고 싶습니다. 양가 부모님을 다 네, 넓은 집을 구해서요. 정말 동화에 나오는 것처럼 전원주택을 지어서 진짜 잠깐만요. 제가 얘기하고 있는데 왜 표현 모시고 모시고 산다는 게 안 믿겨져요. 왜 두 분 다 모시고 그렇게 하게 해줘요.
그러면요, 당연히 모셔야죠. 그거는. 결혼할 여자가 예. 우리 부모님이랑 같이 살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전 삽니다. 장인 장모 모시고. 예, 그럼 살아야죠. 저는 정말 이거 이해 못하겠어요. 아니 그러면 유경민 씨가 같이 살자고 하면 사고 신지 씨가 같이 살자고 하면 어느 쪽으로 살 거예요? 유경민 씨가 살아야죠. 자, 얘기해보세요. 예. 남녀 평등 사회잖아요. 거기, 예. 접근 방식이 참 그래서. 예. 그리고 동방예의지국이기 때문에 네. 어른을 공경하고 예. 예? 또 여자를 배려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죠. 저 그렇게 생각해요. 네. 유경미 아나운서가 박수를 다 치시네요. 아주 유경미 아나운서도 당연히 난 모시고 살아야 된다 그러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아주 두 분이 정말 마음이 딱 맞는 것 같아요. 네. 예. 장모의 그 부양을 거부했단 말이에요, 남편이. 그것이 이혼 사유가 지금 이제 저 쭉 봤습니다만 저 사건을 이혼 사유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우리나라 옛말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아내가 예쁘면 처갓집 말뚝을 보고 절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아니 그 아내도 쉽게 해서 자기 한 몸이나 마찬가지고 얼마나 이쁘면 처갓집에 말뚝을 보고 다 절을 하겠습니까? 근데 하물며 말뚝에다도 절을 하는데 그 예쁜 아내의 어머님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나이가 드셨으면 의당 모셔야 되고요.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저희 장모님이 이 프로를 굉장히 자주 보시더라고요. 장모님 사랑해요. 저는 지금 무척 혼돈스러워요. 뭐가요? 개인적으로는 요즘 이혼율이 되게 높잖아요. 높죠. 두 분이 이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근데 여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정말 열받잖아요. 그쵸? 네. 정말 그 홀어머니 혼자 계신 것도 서러운데 막 아까 고생하시고 그런 모습 보면 얼마나 또 가슴 아프겠어요. 더군다나 또 남편이 또 그런 식으로 나온다면 정말 치사. 만약에 이 남자가 어머니가 돈이 많은 부자예요. 그러면 이 남자가 안 데리고 살 거예요? 결혼이란 자체가 몸이 부모로부터 독립돼서 새로운 독립체를 만드는 게 결혼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자식을 뺏기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이제 자식의 입장에서 이제 가장의 입장이 되고 또 다른 이제 부모가 되기 위해서 독립을 해야 되는데 그 구분을 못 짓는 게 우리나라가 좀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좀 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어떤 부모를 안 모셨다 해서 그게 직접적인 이혼 사유는 되지 않고 그로 인해서 이제 불협화음이 생기죠. 시아버지 병수발한 며느리가 있었어요. 그 친척들 돈을 주잖아요. 입원비, 치료비 하라고. 근데 그 돈을 가지고 도망간 며느리가 있대요. 근데 같은 가족이니까 신고도 못하고 기다린다고 하더라고요. 이 세상이 얼마나 무서워졌는데요. 장한 며느리예요. 상줘야 돼요. 거리에서 물어본 시청자의 선택. 못 살아. 이거는 이혼 사유가 충분히 되는 거예요. 일단 베이스가 남녀 평등이고 하늘이 이걸 바라보고 있는데 왜 못 모신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된다 안 된다라는 말을 정확하게 못 해주는 안타까운 입장이에요. 사위가 장모한테 잘해야 되는 건 고맙다 이거지 못했다 그래서 서운하다 괘씸하다 하면 안 되죠. 그냥 부인한테만 잘해줘서 자기네끼리 잘 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입장 바꿔서 생각하면은 아마 남자가 더 화날걸요? 오히려 남자가 더 너 뭐냐고 막 그러면서 더 이혼하자고 막 난리칠 것 같아요. 그 여자에게 있어서는 자기 친정 어머니를 이렇게 모시고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한 가치일 수 있는데 그거를 남자가 그냥 묵살해 버렸다는 거는 그러니까 함께 사는데 가치관이 틀리면 이혼할 수도 있는 거죠. 이혼 문제에 있어서 가족관계 문제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들었거든요. 아내 쪽에서 그렇게 충분히 해줬다면 그건 부모님으로 모셨던 그런 자격으로 그렇게 모셔줬던 거고 부모님이랑 사는 건 아니지 부부끼리 사는 건데 그렇지, 부모님 때문에 이혼하는 건 안 되지. 이혼 사유가 된다 42%, 이혼 사유가 되지 않는다 58%. 다시 말해. 자, 이혼 사유가 된다 3분, 이혼 사유가 되지 않는다 3분, 그리고 김정민 씨는 서로 합의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세 분이서. 아유, 진짜. 이혼 사유가 그래도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둘 중에 2번이요. 2번. 법적으로는 안 될 것 같아요. 법적으로는 되지 않는다. 초등학생이 하나 앉아 있는 것 같아요. 솔로몬 선택.
이혼 사유가 되지 않는다. 김종민 씨는 오늘 첫 번째, 두 번째 사건을 끝에 가서 결정적으로 이렇게 해서 맞추네요. 네. 다 같이 부양 의무는 가지는데 다만 이 경우에 부양 의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지는 않았는데 왜냐하면은 그 자력이나 그러니까 그 장모님의 이 사안에서 그러니까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혹은 또 그에 걸맞는 자력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부양 의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이지 사위라고 해서 장모에 대한 부양 의무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현실적으로 부양 의무 발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비록 그것을 거부하더라도 이혼 사유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네. 부양 의무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꼭 같이 살아면서 부양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경제적으로 돈을 들일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별개로 이제 떨어져 살아도 상관은 없는 겁니다. 저는 남동생이 있는데 저처럼 남매인 경우에는 딸도 아들과 똑같은 부양할 의무가 있나요? 그 민법상 부양 의무 규정을 보면은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간이라고 되어 있고 어떤 그 이제 직계혈족 사이에 있어서 형제 간에 혹은 남매 간의 차이를 두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딸도 아들과 마찬가지의 부양 의무가 있죠. 다만 이제 부양을 할 의무 있는 사람의 자력 정도를 봐서 누가 부양을 현실적으로 할지는 뭐 사안에 따라 좀 달라질 수는 있겠죠. 솔로몬의 선택. 사위도 장인 장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으나 장모가 경제력이 있는 경우 부양 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남편이 장모를 부양하지 않는 것은 이혼 사유가 되지 않는다. 아, 죽이는구만. 아유, 우린 언제 저러고 살려나 몰라. 응? 안 될 건 또 뭐 있어. 주 5일 근무제인데 주말에 저런 거나 배워보지. 나 실직했잖아. 평범한 직장인 여유미. 주 5일 근무제로 주말이 여유로워진 그는 주말을 즐겁게 보내기 위한 레포츠를 찾고 있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나 또 늦었어. 부장한테 한 소리 또 듣겠다. 오늘 토요일이잖아. 그리고 이제부터 주 5일째라며. 그랬지? 여보야, 괜찮을까? 걱정하지 마. 나만 따라오면 된다고. 같이 가. 잠깐만. 아내와 주말을 즐기러 나왔지만 처음 타는 인라인 스케이트는 초보자인 그들에게 고통만을 주었다. 당신 정말 자신 있는 거지? 그럼. 내가 또 이 말이랑은 또 말이 통하지 않겠어? 야, 말. 말. 주말 여유 시간을 즐기기 위한 유남의 노력은 끝이 없었다. 이 레저 생활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닌가 봐. 맞아. 아무래도 우리 상해보험이라도 하나 들어야 되는 거 아닐까? 상해보험? 한 달에 5만 원만 내시면 상해로 사망 시 1억 원 보상해 드리고요. 일단 모든 사고 시 의료비 보상됩니다. 예. 휴일에 레저를 많이 즐기시면요. 휴일 제외 시 3배 보장받는 특약 규정으로 하시죠. 휴일 제외 시 3배요? 네. 만약 휴일에 재해로 사망하시면 3배인 3억을 보상해 드리는 거죠.
여유남은 사망사고 시 1억 원, 휴일 재해 사망 시엔 3배인 3억 원을 받는 휴일 특약 규정의 상해보험에 가입했다. 그리고 야, 걷기 좋다. 역시 우리 수준은 이 등산이 딱인 것 같아. 그렇지? 야, 저기 정상 보인다. 야, 정상을 향해 출발! 일요일, 유남과 아내는 등산을 즐기고 있었는데 산을 오르던 유남이 실수로 산 아래로 굴러떨어지고 만 것이었다. 그리고 사고가 난 다음 날인 월요일 새벽, 유남은 그렇게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여기 보험금 1억입니다. 1억이라니요? 아니 우리 그 일요일 날 등산하다가 사고 난 거잖아요. 특이하게 휴일지에 사망 시 3배라고 했으니까 1억이 아니라 3억을 주셔야죠. 물론 일요일날 사고가 났죠. 그렇지만 돌아가신 날은 월요일. 다시 말해 평일이잖아요. 말도 안 돼요. 아니 당연히 휴일에 사고가 났으니까 휴일지에 보상을 해주셔야죠. 휴일재해 보상은 휴일에 사망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평일날 돌아가신 분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1억 원짜리 상해보험에 가입하며 휴일 재해 시 3배 보상이란 특약 규정을 한 사람. 그런데 일요일날 등산을 하다 실족 사고를 당했고 사고 다음 날인 월요일 사망하고 말았다. 이 경우 보험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배상액은 얼마일까? 1. 평일 사망 1억 원. 2. 휴일 사망 3억 원. 취미가 뭐예요? 집에서 그냥 쉬어요? 아니면 뭘 하는 게 있어요? 저의 취미는 네. 다름이 아니고 예. 수다입니다. 방송하다 보면 방송에서도 떠들고 그러지만 사실 이렇게 막 밀리는 얘기들이 많거든요. 또 연예인 야구단 활동도 하거든요. 저희 야구팀이 굉장히 좋은 팀인데 조마조마란 왜냐면 우리가 붙인 게 아니고 구경하는 사람들이 차마 조마조마 못 보겠다 그래가지고 시간 나면 저는 한 3시간 동안 생각을 해요. 무슨 생각이요? 그러니까 뭘 할까? 멍하게요. 예. 옛날에 있었던 일, 어제 방송한 거, 그저께 했던 거 예. 다 생각을 해서 제원들이 판단을 해가지고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느껴요. 지금도 방송하면서도 막 여러 가지 또 생각이 왔다 갔다 하고 그래요? 예. 지금 떠오르는 생각, 무슨 생각하고 있으셨어요?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그저께 무슨 생각을 했어? 저렇게 사망이 됐을 때 받을 수 있는 그 보험금이 얼마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일 사망 1억 원입니까? 아니면은 그 휴일 사망으로 3억 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저거는요. 네. 1억밖에 못 받아요. 왜 평일 사망으로 받을까요? 네? 왜요? 평일날 죽어서? 예. 보험회사가요. 네. 정말 머리가 좋으신 거예요. 아. 그러니까 휴일날 휴일날 사고가 났죠. 휴일날 사고가 났는데 지난주 생각했던 거 생각하지 말고 지금 이거 생각해봐봐. 보험. 그러면 조금 더 시간 드릴까?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3시간 괜찮겠어요? 생각하게. 그러니까 조금 정리하세요. 조금 정리하시고. 자, 이번에 우리 유경민 씨 의견 부탁드릴까요? 예. 저는 3억 원이요. 그러니까 휴일 사망 3억 원을 받을 수 있다. 제가 얼마 전에 네. 심야 영화를 이제 차를 끌고 갔는데요. 네. 주차 요금을 야간제로 받는 시간이 10시였어요. 10시부터 받는데 제가 9시 한 55분에 들어갔는데도 야간제 요금을 안 주시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들어온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경우에도 네. 사고가 난 시점으로 아마 계산을 그래서- 해서 3억 원을 받지 않을까. 근데 사고나 시점 저 상태는 장애 1급이기 때문에 보험금이 달라지거든요. 네네. 그 장애 1급하고 그 사망 시에는 그 보험금이 엄청난 차이가 나요. 예. 예를 들면서 애도요. 애 네. 가진 다음부터 생일이 아니라 애가 나와야지 생일이잖아요. 예. 그리고 보험회사가 어떤 회사인데요. 괜히 3억 안 줘요. 괜히 3배 안 줘요. 그러면은- 회사 같아. 예, 그러면 평일 사망. 이번에 우정태 씨 의견 좀 들을까요? 네, 일단 고인의 명복을 빌고요. 예. 근데 양쪽 끝자리가 양쪽이 만만치 않아요. 양쪽이. 네, 그리고요. 얘기하세요. 네. 유가족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아, 얼마나 원통하시겠습니까? 아, 그렇죠. 예. 근데
휴일 사망 3억 원이잖아요. 예. 말 그대로 하면 휴일에 사망을 해야 3억 원을 준다라는 뜻인데 예. 이 보험회사에서는 휴일 재사망 그 기준을 휴일날 뒀잖아요. 이분이 휴일날 그 사망하게 된 원인이 그러니까 휴일이었기 때문에 3억 원을 타셔야 되죠. 만약에 영철 형이 미성년자예요. 네. 그래서 술집을 갔어요. 갔어요. 근데 12시가 땡 치면서 미성년자가 풀렸어요. 아니 성년이 됐어요. 성년이 됐어요. 근데 경찰이 들어와서 너 아까 미성년자 했잖아. 이렇게 해서 처벌을 안 받는다는 거죠. 12시가 너무 성년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험은 어떻게? 그러니까. 아니, 얘까지는 지금 잘 든 것 같아요. 얘는 지금 좋아. 얘가 좋아. 얘가 좋아. 얘가 좋아. 사고 난 날은 사고 난 거고 돌아가신 날은 월요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억밖에 못 받는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평일 사망. 정리 깔끔하게 해도 웃긴데요? 보험 약관을 봤어요. 생명보험 약관. 제6관 분쟁 조정을 봤어요. 35조 약관의 해석란에 2조 2항 이런 게 있습니다.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됩니다. 이게 나와. 그럼 이게 뭐예요? 이게 약관 뜻이 명백하지 않잖아요. 휴일인지 아닌지 사망 신고가 언제 됐는지 이런 게 몰라. 그렇기 때문에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되니까 3억이죠. 저런 약관이 있었으면 그 친절하게 설명을 해줬어야 돼요. 보험회사에서 안 해줬기 때문에 이건 3억을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이 있으면 만약에 휴일날 다치셨으면 그날 꼭 죽으셔야 됩니다. 뭐 이렇게 확실하게 전달해줘야 되는데 뭐 그런 얘기도 없고. 자, 내 퀴즈는요, 이 사건에 대해서 평일 사망 1억 원이 40.2, 그리고 휴일 사망 3억 원이 59.8%로 나왔습니다. 배수번에 3대. 자, 1번, 2번 중에 1번이 또 3명이에요. 그러니까 평일 사망 1억 원이 3분이고요. 휴일 사망으로 3억 원을 받을 수 있다가 4분입니다. 저를 따라오신 게 나을 것 같은데. 김영철 씨가 이번에 아주 정말 자신 있게 이 준비까지 한 걸 다 보여주셨는데 솔로몬의 3대. 오! 네, 지금 아주 너무너무. 저는 정말 명예 변호사 자리가 너무 무겁습니다, 어깨가. 이 경우처럼 휴일 재해 사망 시 세배 보상 이렇게 해서 경우에는 재해가 휴일에 발생한 것을 요건으로 하는지 아니면 사망도 휴일에 발생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지 그게 불분명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전체 계약의 어떤 의미나 내용이나 그 명시 설명했을 상황 같은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그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요. 이 경우에는 그 재해 자체가 휴일에 발생하는 것에 어떤 특별한 의미를 둔 것이지 그 결과인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재해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결과인 사망 발생 시점은 계약의 내용에서 특별히 중요한 요소가 아닌 것 같고요. 따라서 합리적으로 해석한다면은 그 사망 시점과는 상관없이 휴일 재해로 인한 상당 인과관계 내에 있는 사망이라면은 휴일 재해 사망으로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휴일 재해 특약 보상금 지급 기준이 재해를 당한 날을 기준으로 하느냐, 사망한 날을 기준으로 하느냐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고심 판례는 우리 의견하고 달리 사망한 날을 기준으로 줬다는 거예요. 재해 당한 날은 상관없이 사망한 날이 휴일이면 무조건 휴일 재해 특약보험을 지급했다는 거예요. 이 규정 아까 불러준 약관에 있는 그 내용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불명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불명확한 기준은 계약자 어떤 조금 경제적으로 우위에 있는 보험회사한테 불리하게 해석을 해줘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 또 통상적으로 우리가 가입할 때 사실 저도 그렇게 알고 가입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사망한 날 1월을 준다 했으면은 생각이 달라졌을 거예요. 사망 확률이 확실히 떨어지니까. 법률 전문가인 제가 봤을 때도 헷갈리는데. 일반인들 같으면 더 헷갈린단 말이죠. 이와 같이 약관으로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보험계약처럼 그 약관을 고객에게 명시하고 보여주고 그리고 또 중요한 내용을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이 경우 VTR을 보면 보험 모집인이 휴일 재해에 관해서 특별히 언급하지 않고 마치 휴일에 재해가 발생하면 무조건 보상이 되는 것처럼 설명을 했습니다. 그 주말에는 보통 사람들이 활동을 많이 하고 그 주말에 더 큰 사고를 당할 확률이 더 큽니다. 보통 때는 주중에 이제 출퇴근만 하기 때문에 큰 사고 안 당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보험 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주말에 큰 사고에 대비해가지고 보험을 드는 거고 또 이게 특별 약관이기 때문에 보험료가 약간 이제 추가가 됩니다. 그랬을 때 그 전체적인 취지로 보게 되면 결국은 그 사고가 휴일에 나는 게 그게 이제 의미가 있는 해석이 아니냐 싶어가지고 좀 논란 끝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솔로몬의 선택. 보험 약관 내용이 명확하지 않을 시 휴일 재보험의 취지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해석을 해야 하므로 휴일날 사고를 당해 평일에 사망한 경우 보험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배상액은 휴일 재보상금 3억 원이다. 퀴즈 솔로몬 따라잡기. 자, 재미있는 법으로 여행 퀴즈 솔로몬 따라잡기입니다. 자, 퀴즈 솔로몬 따라잡기 첫 번째 문제부터 화면으로 같이 보시죠. 퀴즈 솔로몬 따라잡기 첫 번째 문제. 다음 비밀 치맥주인 것은? 이건 우리 회사 기밀서류야. 잘 보관해야 돼. 그리고 절대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돼. 알았지? 회사 기밀 서류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된 엉큼한 그날 밤. (1번) 서류 봉투를 불빛에 비춰 그 내용을 알아낸 경우. 우와, 야, 너 이렇게 어려운 거 어떻게 봐? 이 정도는 기본이지. 평소 영어로 된 원서만 보며 거들먹거리던 친구가 얄미웠던 시샘녀는 친구가 책 사이에 끼워놓은 성적표를 몰래 꺼내보는데 야, 봐봐. 여기까지가 아니면 공부라도 잘해야 될 거 아니야. 2번 친구가 책 사이에 끼워놓은 성적표를 몰래 본 경우. 솔직히 말해. 너 딴 남자 생겼지? 아니라니까. 여기 이렇게 증거가 있는데 어디서 오리발이야? 애인에게 온 러브레터를 뜯어보려는 의심남. 그런데 3번 애인에게 온 편지를 뜯었으나 외국어로 되어 있어 읽지 못한 경우. 다음 중 비밀 치맥주인 것은? 배심원의 선택! 1번이 3분이고요. 2번이 3분. 오, 그리고 3번은 우정태 씨 혼자 외롭게 3번을 드셨어요. 아, 진짜요? 네, 혼자 3번이네요. 일단 1번과 2번은 예. 그 있는 그대로 건드리지 않았어요. 근데 3번 같은 경우는 편지 찢었기 때문에 자신에게 온 것도 아니고 남의 그 내용을 찍고 그 외국어인지 아닌지는 몰랐잖아요. 아, 그렇죠. 그 속에, 일단은 개인의 그 편지를 뜯어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뜯어봤기 때문에 왜 김정민 씨는 근데 성적표가 비밀 침해죄라고 생각했어요? 일단 몰래 보고 누설을 했어요. 비밀 누설을. 그래서 친구들이 왕따를 시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피해가 가게 되잖아요. 그리고 제가 비밀이라고 사람 얘기인데요. 명언은 있어요. 명언이 있어요? 뭔데요? 남에게 비밀을 말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자유를 맡기는 것이다. 야, 그 김용민 씨 대단한 분이에요. 이렇게 보면. 그거 생각했어. 비밀이 두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밝혀지더라도 크게 뭐 이렇게 야기될 게 없는 상황은 그건 비밀이 아닌 것 같아요. 셋 중에서 중요한 단서가 될 만한 거는 1번뿐이 없었거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1번을 선택했습니다. 다음 중 비밀 치맥주인 것은? 정답 3번 애인에게 온 편지를 뜯었으나 외국어로 되어 있어 읽지 못한 경우. 그래서 따라가자고 했잖아요. 3번으로. 아니, 우정태 씨가 아까 딱 설명하는데 설득력이 벌써 사실이 있었어요. 이번에는 한 명 있었어요. 왜요? 몰래 본 거잖아요. 안 걸렸잖아요. 비밀 침해 때는 그 봉함된 편지나 문서를 뜯거나 아니면 이런 편지나 문서 또는 전자기록의 내용을 기술적 수단을 통해서 알아내는 경우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 파손시켜서 봉투를 뜯는 경우에는 내용을 알 필요가 없습니다. 내용을 지도가지 않더라도 범죄는 성립하고요. 그리고 내용을 알아낸 경우에는 단순한 수단은 되지 않고 기술적 수단이 동원돼야 됩니다. 어떤 약물을 사용한다든가. 그렇기 때문에 불빛에 비춰본 정도로는 기술적 수단이 아니라서 범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성적표는 봉투에 봉함된 것처럼 이렇게 반수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객체가 될 수 없습니다. 퀴즈 솔로몬 따라잡기 두 번째 문제. 내 이상형은 첫째도 키, 둘째도 키. 무조건 키 큰 남자인데. 노처녀 이마리. 그녀는 오늘도 자신의 이상형을 만나기 위해 101번째 맞선을 보게 됐는데 저 김영철 씨? 이마리는 자신의 소원대로 키가 큰 김영철에게 반해 결혼에 골인하게 됐고 신혼여행을 가게 된 두 사람. 이마리는 멋진 첫날 밤을 기대하며 잔뜩 부풀어 있었는데 어디 있어요? 장난치지 말고 나와요. 나 여기 있어요. 어디요? 어떻게 된 거예요? 김영철은 그동안 키높이 구두로 자신의 키에 10cm 이상 눈속임해왔던 것이었다. 여기서 OX 퀴즈. 이 경우 키높이 구두로 키를 속인 것이 이혼 사유가 될까? 배심원의 선택! 자, OX! 이혼 사유가 된다, 4분. 이혼 사유가 되지 않는다, 3분인데요. 김영철 씨, 이혼 사유가 돼요? 아니요. 예? 우정태 씨를 따라가겠습니다. 야. 우정태 씨가 지금 좋기 때문에. 네. 그럼 X 든 거예요? 네. 자, 금보라 씨는 O를 들었어요. 네. 왜요? 저의 이제 목표가 첫 번째도 키, 두 번째도 키였거든요. 예. 그 기망행위잖아요. 절대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쇼다리를 어떻게 농다리를 숨기고 저렇게. 아니, 그러니까 반대로 저게 기망행위면은. 여자들은. 온 국민들 다 기망행위예요. 그래요. 네. 쌍꺼풀 수술하고 여기다 뭐 입고 뭐 해서. 그거는 자기를 아름답게 가꾸는 거고, 키도 높여가지고 힐 같은 거 신는 것도 좀 아니 근데 예쁘게 그 보이려고. 여자가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난 네. 첫 번째도 키, 두 번째도 키가 큰 남자하고 결혼하다가 그 남자한테 결혼하기 전에 얘기했을 텐데 그 남자가 끝까지 얘기를 안 한 거 아니에요. 거짓말한 거죠. 속였다. 그럼 나 그럼 뭘 할래요? 야, 뭐예요? 양쪽 옆에 그 문제가 됐던 두 분만 지금 X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이게 마지막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맞을 수도 과연 있어. 누가 맞췄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답 화면 보여주시죠. 정답! 키높이 구두로 키를 속인 것은 이혼 사유가 있지 않는다. 이야. 야, 그만해 말했더니 우정태 씨 따라가자 그랬잖아요. 그렇게 중요한 거였다면은 실제로 뭐 나는 키 큰 남자가 좋아요 이렇게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얼마 이상 제시를 하고 180장 제시를 하고 재보면 되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와가지고 안 재본 걸 자기가 안 재본 걸 누구한테 김 변호사님 몇 센치 신으셔서 지금 구두 키 높이? 저는 보통 일반 남자들이 신는 그런 구두를 신고 있습니다. 그게 전혀 상관없고요. 자, 이 유명한 법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법률의 지혜는 금전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말이 있는데 여기에 따르면 진짜 그 무엇보다도 소중함을 여러분께 드리는 프로그램 바로 솔로몬의 선택입니다. 다음 주 토요일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사인당 화장품에서 화장품 세트를, 비타민C 레모나에서 포켓몬이 문화상품권을, 솔고바이오 메디컬에서 공기청정기를, 자동차 외형 보험 세델에서 국민관광상품권을, 정선 생명공학에서 스타 상품권을,
영어 전문학원 브레이니에서 도서 생활권을, 스포티브 캐주얼 마이클로에서 스타 상품권을, 코리안리 재보험에서 국민관광상품권을 드립니다.